만약 제가 이 나이에 성관계를 하면 위험하다는 그 흔한 믿음이 오히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 노인의학, 비뇨의학 전문가들이 이제는 성생활을 노년 건강의 중요한 지표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곁들인다면요. 70이 넘으면 다들 조용히 포기하는 줄 아시죠? 하지만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전혀 다릅니다. 속삭이듯 묻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도 해도 됩니까? 심장에 무리 가는 거 아닌가요? 전립선에 나쁜 거라던데요. 욕구는 남아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말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조용한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도 말 안 하지만 수많은 부부가, 수많은 사람이 성생활 때문에 혼자 괴로워합니다. 나만 이런가? 하면서요. 저는 루카 카르미냔입니다. 전립선과 골반, 그리고 흐름을 회복시키는 수술을 수천 건 해온 비뇨의학과 외과 의사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60대, 70대, 80대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아주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문제가 아닙니다. 준비 부족, 정보 부족의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70 이후의 성관계, 후회 없이 하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의학 용어로 겁주지 않고 당신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정보는 곧 힘입니다. 정보를 아는 순간 선택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포기할지, 새롭게 시작할지. 먼저 이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수면, 우울, 심혈관 건강, 삶의 만족도와 깊게 연결된 건강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요즘 노인의학에서는 선교기 완전히 사라지고 성관계를 전혀 시도하지 않는다는 건 몸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70 이후에도 성관계를 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다만 몸이 따라주지 않을 뿐이죠. 남성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발기가 안 되고 돼도 금방 꺼집니다.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있겠어요. 밤에 소변 때문에 서너 번 깨는데 그날은 더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아플까봐 겁이 나요. 질이 너무 건조해서 관계 후에 따갑고 쓰라려요. 소변이 새어나올까봐 괜히 불안해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습니다. 침묵 속에서 욕구와 수치심이 부딪히는 그 묘한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저는 그 침묵을 조금 깨고 싶습니다. 이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몸 안에서 벌어지는 변화와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 준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 들어보자. 뭔가 나에게도 쓸모 있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요. 잠시 후에 70 이후 성생활을 망치는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성관계 해도 되나? 심장 터지는 거 아닌가? 전립선에 나쁘다던데? 이 질문들에 오늘 명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예전 같지 않은지 몸 안에서부터 내려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정말 마음은 그대로인데 몸이 배신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의학적으로 보면 이건 배신이 아니라
연료 시스템의 노후화입니다. 남성부터 볼까요? 젊을 때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서 뇌에서 성적 자극 신호를 보내면 곧바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혈관 안에서 스위치처럼 켜집니다. 그러면 음경으로 가는 혈관이 쭉 열리면서 피가 한꺼번에 몰려들죠. 마치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가는 연료관에 갑자기 밸브를 열어주는 것처럼요. 그런데 70을 지나면 테스토스테론은 서서히 줄어들고 산화질소를 만드는 효소도 덜 민감해집니다. 연료는 있는데 연료관이 딱딱해지고 밸브가 잘 안 열리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이 있으면 이 연료관, 즉 혈관벽이 마치 녹이 세운 파이프처럼 두꺼워지고 좁아집니다. 그래서 뇌에서 출발하고 신호를 보내도 아래에서는 잠깐만 하다가 겨우겨우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을 못합니다. 이걸 저는 종종 회로불량이라고 설명합니다. 전립선도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남성 골반 안쪽에 있는 작은 기관인데 소변과 전객이 지나가는 삼거리 밸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나오는 길과 사정이 나오는 길이 동시에 눌립니다. 그래서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자주 마려운 느낌이 들고 밤에 여러 번 깨게 됩니다. 사정할 때도 통증이 있거나 양이 줄고 느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게 되죠. 전 세계 전립선 전문가들이 특히 카르미냐니 같은 외과의들은 전립선 수술을 할 때도 흐름을 어떻게 다시 살릴까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부위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성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흐름의 문제입니다.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질점막이 얇아지고 혈류가 줄어듭니다. 쉽게 말하면 윤활유가 마른 엔진이 되는 겁니다. 엔진은 그대로인데 기름이 없으니 조금만 돌아도 마찰이 심해지고 금방 뜨거워지고 고장이 나죠. 질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 같은 자극도 더 아프게 느껴지고 관계 후에 따갑고 쓰라리고 심하면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 하고 싶어도 아플까봐 겁이 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만성염증,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이 더해지면 온몸의 혈관과 신경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뇌에서 신호를 보내도 그 신호와 피가 골반까지 잘 도착하지 못합니다. 마치 전선이 군데군데 까져 있고 그 안을 흐르는 전류가 약해진 것처럼요. 덕터 제라드 같은 연구자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세포 노화와 대사 오류의 누적 결과라고 표현합니다. 즉 70이어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인 생활 습관과 대사 질환의 결과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대사 오류와 혈관 신경의 흐름은 어느 정도까지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기적 같은 단기 해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다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5가지도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고 하는 습관들 중에 사실은 성생활을 망치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알아야 진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70 넘은 분들 식단을 보면
이런 패턴이 많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어지는 짠 국물, 찌개, 국, 젓갈, 장아찌. 밥은 국이 있어야 먹지 하시면서 국물까지 싹 비우십니다. 문제는 이 짠 국물과 많은 탄수화물이 밤새 몸을 붓게 만들고 혈압을 올린다는 겁니다. 심장은 밤에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8시, 9시에 무거운 식사를 하면 심장은 소화 때문에 이미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은 소화 플러스 성관계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는 심장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혈압은 높고 몸은 붓고 심장은 이미 지친 상태라면 당연히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성관계를 안전하게 즐기고 싶다면 저녁 식사부터 바꿔야 한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주 한두 잔 마시면 용기가 나고 기분도 좋아지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코올이 뇌의 억제 기능을 잠깐 낮추니까요. 하지만 알코올은 혈관과 신경에 독입니다. 특히 과한 소주, 막걸리, 와인은 발기 신호를 방해하고 수면을 얕게 만듭니다.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잠에 못 들어가면 다음 날 피로가 쌓이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도 줄어듭니다. 결국 어제 술 마시고 기분 좋게 했다의 대가로 며칠 동안 선교과 발기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별거 아니지 하고 넘기는 흰 빵, 과자, 단 음료, 과한 흰쌀밥. 이런 고당질 음식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올렸다 내립니다. 혈당이 확 올라갈 때마다 우리 혈관 안쪽 벽은 마치 끈적한 시럽이 관을 더럽히는 것처럼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를 메우려고 콜레스테롤이 붙고 점점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바로 음경, 질, 골반으로 가는 미세 혈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비유합니다. 몸 안의 혈관에 매일 조금씩 시럽을 부어 넣고 있는 셈입니다. 언젠가는 막힙니다. 카페인과 밤, 늦은 수분 섭취도 성생활에 수문적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커피, 녹차, 차를 마시고 물을 많이 마시면 전립선이 민감해지고 방광이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가 있는 분들은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성관계를 한 날에는 몸이 회복하려면 깊은 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밤새 화장실 때문에 깨면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선교는 더 떨어지죠. 결국 몸에 좋으라고 한 습관들이 성생활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해부학과 기능의 관점에서 70 이후 성관계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그 지도를 알면 어디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먼저 남성의 몸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심장은 가슴 한가운데 있는 메인 엔진입니다. 여기서 나온 피가 대동맥이라는 큰 관을 타고 내려가 배를 지나 골반으로 들어갑니다. 이 골반에서 다시 작은 가지로 나뉘어 음경으로 들어갑니다. 마치 연료 탱크에서 엔진으로 가는 연료관이 큰 관에서 작은 관으로 나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관들이 콜레스테롤, 석회, 염증으로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연료는 충분한데 관이 좁아서 엔진으로 가는 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발기가 되긴 되는데 약하게 되거나 금방 꺼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와 흐름의 문제입니다. 전립선은 이 골반 한가운데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기관입니다. 이곳을 저는 종종 소변과 전객이 만나는 삼거리의 밸브라고 설명합니다. 방광에서 내려오는 길과 고환에서 올라오는 전객의 길이 이 전립선 안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나오는 길도 눌리고 사정이 나오는 길도 눌립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생기고 밤에 여러 번 깨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정할 때 통증이 있거나 느낌이 둔해지는 것도 이 밸브가 부어 있고 예민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수술이나 레이저 치료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덩어리를 떼어낸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전립선 수술의 권위자들, 예를 들어 저나 다른 동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흐름을 어떻게 다시 살릴까? 소변의 흐름, 전객의 흐름, 그리고 성기 안으로 가는 혈류의 흐름. 이 세 가지를 최대한 지키면서 막힌 부분만 뚫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성 쪽으로 가볼까요? 여성의 골반저 근육은 마치 해먹처럼 자궁, 방광, 직장을 아래에서 받쳐주는 그물망입니다. 이 근육이 탄탄하면 성관계 중에 질 입구와 깊은 쪽을 잘 받쳐주고 자극도 더 잘 전달됩니다. 하지만 출산, 나이, 운동 부족으로 이 근육이 약해지면 장기들이 아래로 조금씩 내려오고 질벽이 느슨해지고 요실금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관계 중 통증, 오르가즘 감소가 이런 구조 변화와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장과 폐를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둘은 성관계 전체의 메인 엔진입니다. 계단 두세 층을 숨이 심하게 차지 않고 오를 수 있다면 보통은 가벼운 중등도 정도의 성관계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힌다면 성관계는 심장에게 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성관계의 첫 번째 조건은 언제나 심장과 호흡이 허락하는 선 안에서입니다. 이제 5가지 중 앞부분을 디톡스, 즉 빼야 할 것들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행동 전략입니다. 첫째, 밤 늦은 과식과 폭음을 끊는 것. 저녁 7, 8시 이후에는 특히 성관계를 계획한 날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십시오. 국물은 줄이고 밥은 평소보다 조금 덜, 대신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위장이 편안하고 혈류가 소화기관이 아니라 성기와 근육으로 더 갈 수 있습니다. 배가 터질 것 같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건 심장과 허리, 골반 모두에게 최악입니다. 둘째, 혈관을 녹슬게 하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정리해야 합니다. 담배는 음경과 질로 가는 미세혈관을 직접적으로 좁힙니다.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발기 신호를 방해합니다. 한 대 피우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다고 느끼실지 몰라도 그 대가로 혈관은 조금씩 더 굳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와인 한 잔 수준을 넘어서는 음주는 성기능에는 거의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셋째, 야간 카페인 수분 조절입니다. 전립선 비대나 얀뇨가 있는 분들은 오후 늦게, 특히 저녁 이후의 커피, 차, 탄산음료, 과한 물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성관계를 할 계획이 있는 날에는 자기 전 2, 3시간은 필요 이상으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밤새 화장실 때문에 여러 번 깨지 않고 성관계 이후 회복 수면을 충분히 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디톡스,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걸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가? 애들도 다 컸는데 창피한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면 테스토스테론은 내려갑니다. 몸은 긴장하고 혈관은 수축합니다. 결국 마음의 죄책감이 몸의 기능을 직접 떨어뜨립니다. 나이 들어 성관계를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도 서로를 원하고 삶을 나누고 있다는 건강의 신호입니다. 여기까지가 빼야 할 것들이라면 이제는 채워야 할 것들. 즉 70세 이후 성관계를 지켜주는 5가지 실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장 체크와 안전선 정하기입니다. 심장병, 협심증, 뇌졸중 병력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계단 몇 층까지 숨이 안 찹니까?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이 언제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 어느 정도 강도의 성활동이 안전한지 미리 확인하는 겁니다. 성관계 중에 숨이 갑자기 너무 차거나 가슴이 조이는 듯 아프거나 어지럽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즐거움을 위해 필요한 안전벨트입니다. 둘째, 전립선과 배뇨 상태 점검하기입니다. 남성분들은 스스로 이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는지, 끊어지는지, 밤에 몇 번이나 깨는지, 소변을 보고 나도 잔뇨감이 남는지, 사정할 때 통증이 있는지, 이 중 몇 가지라도 해당되면 비뇨의학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나 필요한 경우 레이저 시술 등을 통해 흐름을 회복시키면 성관계 중 불편감과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실금, 질건조, 성관계 통증이 있다면 산부인과나 여성비뇨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해 호르몬 크림, 윤활제, 골반저 재활 등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골반저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케겔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변을 중간에 딱 멈추는 느낌으로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앉아서 누워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이 강해지면 남성은 사정 조절이 좋아지고 발기의 유지력이 올라갑니다. 여성은 질의 지지력이 좋아지고 오르가즘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허리와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계 중 허리 통증도 줄어듭니다. 넷째, 혈관 친구 만들기입니다.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생선, 올리브 오일, 견과류 중심의 식사를 늘려보십시오. 이런 식단은 심장과 혈관에 좋을 뿐 아니라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오메가3, 비타민 D,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를 고려할 수 있지만 반드시 현재 복용 중인 약과의 상호작용을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던데 하고 마음대로 드시는 건 특히 70 이후에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속도 조절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두려운지, 어느 정도 속도가 편한지. 삽입 시간, 자세,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70대 성관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필요하다면 윤활제를 사용하고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체위를 선택하고 한 번에 오래 하려 하지 말고 짧게, 자주, 천천히 즐기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70 이후의 성관계는 젊을 때처럼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확인하는 느린 축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6개월, 당신의 성생활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한 달, 식습관, 수면, 야간 벤뇨 조절에 집중해 보십시오. 저녁 식사를 가볍게 국물과 술을 줄이고 밤늦은 카페인을 끊는 것만으로도 아침 피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아주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조금 더 개운하다. 가끔 아침 발기가 느껴진다. 성적인 상상을 해도 예전보다 덜 죄책감이 든다. 이 작은 변화들은 모두 승리입니다. 두세 달이 지나면 골반저 운동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납니다. 관계 중 숨이 덜 차고 소변 사정 조절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질 건조가 조금 덜해지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바뀌길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몸은 천천히 적응합니다.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매일 조금씩은 바꾸십시오. 6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선관계의 횟수보다 질이 달라집니다. 통증과 두려움보다 안정감과 친밀감이 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젊어졌다가 아니라 지금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때쯤이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준비와 정보의 문제였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걸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70 이후 성관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둘째, 성기능 저하는 나이 탓이 아니라 세포 노화와 대사 오류, 그리고 흐름의 문제입니다. 셋째, 밤늦은 과식과 폭음, 짠 국물, 고당질 음식, 야간 카페인과 과한 수분은 성생활에 숨은 적입니다. 넷째, 심장 전립선 골반저. 근육혈관을 동시에 돌보는 것이 후회 없는 성관계의 핵심입니다. 다섯째, 후회 없는 성관계란 횟수가 아니라 준비와 소통, 안전을 챙긴 관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의 목적은 당신을 겁주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께 권한을 돌려드리려는 겁니다. 당신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것인지 정보를 무기로 삼아 새로운 방식으로 즐길 것인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는 것. 자기 전 물 한 잔을 줄이는 것. 침대에 누워서 케겔 운동을 10번만 해보는 것. 파트너에게 조용히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 우리 천천히 같이 준비해볼까?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6개월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신의 성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이제 그 힘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이 나이에도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아직 느리고 깊은 축제를 즐길 자격이 있다. 당신의 남은 삶이 숫자에 갇히지 않고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긴 건강한 삶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